안녕하세요. 김해 벨톤 보청기 조영진입니다.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정한 기념일인 만큼 노인을 돌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책임과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병약한 부모님은 자녀들의 돌봄을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오히려 홀대당하고 학대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의 99%가 친족에 의한 학대라고 하는데요. 약 40% 정도는 자녀 혹은 손자녀가 가해자이고 약 57% 정도는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라고 보고합니다.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특히나 마음이 아픕니다. 폐륜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음의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노인 학대는 분명한 잘못이죠. 네이버에서는 그와 관련하여서 신고 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이버 달력에 보면 6월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알려줍니다. 관련 정보가 노인 학대를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리고 노인 학대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한번 링크를 클릭해 보면요. 네, 여기 이렇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좀 알려주는 링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알려주죠. 1577-1389로 우리가 전화를 걸 수 있고, 그리고 노인학대 신고 앱인 나비새김 노인지킴이를 다운받아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되는지 알려주는데요.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고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알려줍니다.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잘 보장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의 예측 징후를 몇 가지 알려주는데요.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이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 소리가 자주 들린다. 이것은 정서적 학대가 되겠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 이것은 성적 학대가 될 것이고요.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이것은 경제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이다. 방임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혹은 시설에 입소시킨 후에 연락을 두절한다. 이런 것은 방임, 방치 이런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는지도 알려주는데요. 노인 학대의 유형을 보면 가정학대도 있지만 시설에서도 노인 학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요양원,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인데요. 요양원이나 양로원 이런 시설에서 연로한 노인들을 돌보시는 일을 하는 분들은 정말 보람있고 숭고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에 따르는 스트레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도 조금 더 이렇게 연로한 분들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나 동정심, 그리고 사랑을 좀 더 키우려고 노력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태적 분류를 보면요. 신체적인 학대, 그리고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의 학대 유형에 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적 학대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학대 있을 수 있고, 방임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연로한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들이 돌보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거부하는 이런 행위가 방임입니다. 그리고 자기 방임이 있는데요. 부모님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녀들과의 관계가 참 좋다면 이러지는 않겠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기, 노인을 버리는 행위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분들을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조금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인 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학대당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신고해 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고를 하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죠. 접수가 이루어지고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을 조사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정말 이게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죠. 종결된 후에도 사후 관리를 통해서 노인 학대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노인 학대를 목격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노인 학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또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목격한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신고 정도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고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런 일들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 도와드리고 또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돌봐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돌보든지 해서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몇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연로한 부모님과 함께 살 때 따르는 어려움을 어떻게 좀 잘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